다음 부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의 구성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구도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예요. 인물 사진을 놓고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인물 전체를 담을 것인지, 그렇죠? 풀샷, 여기 다리부터 머리 끝까지 다 담을 것인지, 혹은 클로즈업 샷에서 이렇게 딱 잘라서 얼굴 부분만, 혹은 눈만, 혹은 코만, 혹은 입만, 혹은 손만, 그렇죠? 이렇게 담을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담을 때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람 같은 경우는 되게 이렇게 관절 같은 부분을 자르면 안 됩니다. 사진에서 이렇게 목만 자르면 되게 이상하게 되겠죠. 이렇게 어깨, 팔꿈치, 발목, 무릎, 그렇죠? 허리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이렇게 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는요, 전체부터 찍으세요. 전체, 뭐 풍경 사진도 마찬가지고 인물 사진도 전체를 한번 담고 그 다음에 부분 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담고자 하는 사진을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놀러 갔는데 되게 이렇게 상반신 사진 아니면 센터에 딱 놓고 전체 풀샷만 찍은 그런 사진만 있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그렇죠. 대다수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디 가고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놀러 갔는지 잘 모르는 거죠. 사람만 찍으면. 그래서 그 관광지의 풍경과 함께 사람도 같이 찍고, 그렇죠? 그리고 그 풍경 중에서도 아주 이쁜 곳이 어딘지 부분 찍고, 또 사람도 전체에서부터 풀샷에서 클로즈업 샷까지 이렇게 찍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장면들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다 촬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그냥 취미로도 마찬가지고, 뭐 블로그나 아니면 온라인 마케팅에 필요한 사진을 촬영할 때도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풀샷에 이어서 니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니샷은 발목과 무릎 사이를 이렇게 잘라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웨이트샷 뭐죠? 네, 맞습니다. 무릎과 허리 그 사이를 잘라서 촬영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관절을 자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안정감 있는 그런 사진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바스트샷이에요. 이렇게 이 상반신 여기만 딱, 그렇죠? 가슴 있는 부분을 딱 잘라서 촬영하는 경우를 갖다 우리가 바스트샷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찍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클로즈업샷 이렇게 쭉 들어와서 찍는 거죠. 되게 여기서 뭐 이렇게 어깨선 정도에서 이렇게 잘라서 들어오는데요, 조금 더 탁 익스클루드 클로즈업 샷이라고 해서 쭉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눈만, 혹은 코만, 입만, 혹은 손만, 손톱만,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셔도 되게 멋진 사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풀샷에서 클로즈업 샷까지 이렇게 화면 구성을 하시면 훨씬 더 다양한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빛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사진을 배우게 되는 단계별로 보면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노출의 3요소, 빛의 양을 조절하는, 그게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구도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같이 하지만 단계가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구도에 대해서 이렇게 딱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 그 다음이 뭐예요? 조명, 즉 빛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그 방향, 빛의 종류인데 빛의 방향을 이해하면 사진이 확연히 달라져요. 그래서 노출의 3요소를 갖고 빛의 양을 조절하고 구도로 이야기했지만 이 구도 내에는 뭐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구도 내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화면의 구성, 그 다음에 앵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갖춰지고 그 다음에 빛의 방향을 읽을 줄 알면 아주 좋은 사진을 담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빛의 방향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료화면에서 보듯이 앞에서, 이 아이의 앞에서 들어온, 정면에서 들어오는 걸 갖다 우리가 순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광. 그리고 측면에서 들어가는 걸 측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순광과 그리고 측광 사이로 들어가는 게 이게 뭐냐면 사광이에요. 사광.
비스듬히 들어간다라고 해서 사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뒤쪽이 역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광과 측광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가는 게 역사광. 이렇게 빛의 방향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빛의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흔히 앞에서 이렇게 탁 빛이 들어가서 찍는 걸 이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되게 밋밋한 사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증명사진 찍을 때 보면 스튜디오에 가면 양쪽에 최소한 2개의 조명이 있을 거야. 되게 사광, 그쵸? 앞에서 정면에서 비치는 게 약간 비스듬히 들어오죠? 그러면 약간 입체감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거든요. 음식 사진 같은 경우는 되게 최소한 측광 아니면 역사광이나 역광이 되면 그 음식이 아주 디테일, 그 음식의 그 뭐 고기 같은 게 육질 이런 것들 디테일을 쫙 살려낼 수가 있어요. 정말 좀 먹음직스러운 음식 사진을 딱 찍을 수가 있는데 되게 우리는 앞에서 그렇게 찍으려고 하죠. 네. 그래서 빛의 방향만 잘 읽어도 굉장히 좋은 사진이 될 수 있고요. 인물에는 인물 조명을 치는 한 기본적인 조명의 기법 한 6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 사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저는 그 중에 그 렘브란트 기법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들 보면 이렇게 밝은 부분, 밝은 부분, 그리고 이렇게 어두운 부분, 하이라이트, 섀도우, 그리고 그 섀도우 부분에 여기 부분에 이렇게 한 삼각형 정도로 되게 밝은 빛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렘브란트 작품에서 보면 얼굴을 이렇게 보면 약간 여기 하이라이트 약간 어둡고 여기가 또 밝게 삼각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빛에 따라서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아주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빛의 방향 종류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잘만 숙지를 하고서 사진을 촬영할 때 적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아주 좋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도했던 그러한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금방 배웠던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실제 스마트폰의 어떤 기능들 여기서 설정해서 정말 세곤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네. 네, 구도는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구나. 빛의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구나 하는 것들을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